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경기도 임용물리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된 정승현 교수님 수강생입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저의 개인적인 배경들과 저의 시험 성적, 그리고 1차 공부 방법, 2차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 사범대를 나왔고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도 했고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동기부여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좀 여유도 없고 해서 임용 공부는 전혀 하지 못했고 저의 배경 지식은 고등학교 수업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년 한 해에 2023년에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인강을 들었고 하반기부터는 노량진에 와서 직강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 기간제 근무 경험이 2차 시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올해에는 특히 1차 시험 교육학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나 초수 또는 이제 빠른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근무를 조금 비추천드리고 물론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제 경험상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 결과인데 작년에는 제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관광 초수라고 하잖아요. 그냥 시험장 분위기를 체험을 하러 시험장에 가기는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미리 경험을 해본 게 올해 실제 시험을 볼 때 조금 덜 긴장하게 되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올해 재수 소수 같은 재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교육학에서 16점을 받았고 조금 더 고득점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올해 아마 다들 대부분 원하는 점수보다 낮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에서 60점을 받아서 1차에서 76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컷에서 11.67점 높은 점수이고요. 전공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좀 초조한 마음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제가 그렇게 잘 본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경기도에서 2차 고득점이라고 하면 95점 이상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92.4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성적 168점, 48점으로 경기도 9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잘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1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매달 했던 루틴 중에 하나가 그 달의 월 목표를 세우는 건데 전공은 이 정도, 교육학은 이 정도, 그 달이 끝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까지 목표를 세워두는 거였습니다. 이걸 노트에 적어놓은 거를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옮겨서 책상에 붙여두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 단위 목표에서 주 단위로 나누고 그거를 일 단위까지 나눠서 스터디 플래너를 썼는데 지금 가져온 사진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을 때 사진이고 저도 이제 순공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자 했던 목표에 달성하는 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공부를 전혀 안 했던 날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던 날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4-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건강한 멘탈이 있어야 이 시험 생활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놀기도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술도 많이 마셨고 여름에 여행도 갔었고 이렇게 적절한 휴식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공부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정승현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는 강사가 하니까 이제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을 믿고 커리큘럼을 1년 동안 꾸준히 따라갔습니다. 저 교육학은 제가 특별한 부분은 없고 권지수 교수님의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또 3월부터 8월까지는 강의는 듣지 않았고, 제가 그냥 중요한 그 프린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체크해 주신 거를 계속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암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위주로 암기를 했고, 하반기에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봤고, 이제 논술 작성법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모범 답안들 같은 거를 많이 읽어보면서 내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물리교육론, 과교론도 특별하게 공부한 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승현 쌤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김은경 쌤 이론 강의를 들었고, 또 4월부터는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그 김은경 선생님 기출 문제집 풀어보면서, 또 과교론에서 중요한 게 교과서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한 번씩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그 정승현 교수님 모의고사에 과교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 과교론에서는 이제 기본 이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 풀기, 요거 세 개를 위주로 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공 물리 부분에서 저는 승현쌤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갔는데, 다른 거 한 거는 정말 기출문제 푼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전공책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전공책도 아예 보지 않았고, 뭐 수능 특강이나 다른 문제집 같은 거 전혀 보지 않고 승현쌤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인강을 수강하다 보면 조금 미뤄지기도 하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요일이랑 시간 정해두고 밀리지 않게 인강 수강했고, 또 승현쌤이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복습은 이골이 날 때가 시작이다 라는 거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해서 복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교재에 맞추어서 이론 내용을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정말 핵심 내용, 외워야 되는 내용만 이제 빈 종이에 정리를 해두고 이론 정리가 끝나면 문제풀이를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문제를 풀었던 횟수입니다. 이게 맞췄는지 틀렸는지 뭐 계산 실수 같은 거 했는지 문제 위에 표시를 해두어서 이제 시험 직전에 내가 이 문제를 얼만큼 풀었고 또 어떤 실수가 있었고 이런 거 알 수 있게 체크해 두었습니다. 저는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3번 이상씩은 많이 푼 건 6번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테스트랑 월별 테스트 이것도 인강 들을 때도 실제 직강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듯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또 기출 문제는 이제 이론과 그 승현쌤 교재 문제가 완전히 숙지된 이후에 강의 진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1, 2월에는 일반 물리를 나갈 테니까 그 부분의 기출 문제를 마찬가지로 위에 문제 번호 옆에다가 몇 번씩 풀었는지 체크해 가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문제랑 풀이가 거의 외워질 정도로 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수학도 암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 풀이가 외워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의 풀이법을 다 외우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때 내가 외우고 있던 풀이법들을 꺼내서 적용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외워지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매번 반복해서 풀 때 똑같은 풀이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이 있을지 고민해 가면서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노량진에서 직강을 들었는데, 이때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더 복습할 게 많았는데요. 또 직강을 들으러 왔을 때 인강과 비교해 보면 집중력도 확실히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보면서 실제감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승현쌤이 빠른 풀이도 알려주시고 정석 풀이도 알려주시는데, 모두 공부를 하는데 정말 풀지 말라고 하는 풀이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과감히 버리고 거의 승현쌤이 하라는 대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외우라는 거는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는 답을 써두지 않았어요. 강의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정답 풀이를 필기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깔끔한 답안지 하나를 만들어 두고 이걸 기반으로 계속 반복 풀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9월부터 진행되는 모의고사인데요. 저는 모의고사만큼은 무조건 직강으로 학원에 와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제 시험처럼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상 초수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 몇 번까지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몇 분 정도가 걸리고 이런 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수강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전혀 가이드라인 없은 채 시험을 봤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실제 시험에 가서도 모의고사 때 했던 시간 패턴 그대로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승연쌤 모의고사를 추천드리는 게 이제 실제 임용 형식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주변 수험생들 보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다른 모의고사도 한번 인터넷으로 이제 결제를 하고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임용 형식과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과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승연쌤 강의 가장 임용과 비슷하니까 모의고사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실제 시험에서 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그 한 회마다 꼭 한 번씩 실수를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미리 경험하고 실제 시험에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 성적 확인 어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영역별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리고 내 상대적인 등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수강하면서 이 기간에도 8월까지의 내용들을 누적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이거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정말 다 외워질 정도로, 자다 일어나서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됐던 것 같고, 제가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간 공부를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험이 있는 달이라서 좀 타격이 컸을 법도 한데,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해두니까 이 습관 덕분에 다시 패턴으로 복귀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그래프 보면은 그 성적 변동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내려가 있을 때는 강의실에 못 와서 시험을 못 봤을 때이고, 나머지는 저의 점수인데 계속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공부를 못했었던 그 공백 기간이고,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초수이기도 하니까 사실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작정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자기 성향에 맞추어서 내가 이전까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주로 공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나와의 스터디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간단한 질문 같은 건 주고받을 수 있었고, 또 친구들이랑 간단한 인증 스터디 같은 거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임용 카페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정보 같은 거는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차 시험은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수였다 보니까 몇 점을 받을지 잘 예상이 안 되기도 했고, 좀 어리석은 마음에 혹시 이제 1차 떨어지면 2차 대비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도 있고, 조금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1차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큰일 났다 싶어서 부랴부랴 스터디를 구해서 딱 1월 1일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안 되고, 이제 월수금 화목토를 나누어서 수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사실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두세 개씩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은 다들 하시듯이 이제 각자 문제를 출제해 와서 실제 실현하는 것처럼 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했는데, 저는 돌이켜보고 나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실현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많이 해보고 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이 생기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 패턴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수업 나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시책을 숙지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나눔이 사실 수업을 기반으로 성찰하는 질문을 낸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면접처럼 거의 수업과 관련이 없이 시책을 연계하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한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간제 교사했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뭐 경기도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데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실제로 근무하면서 했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경험 녹이고 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고득점자 영상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감사하게도 스터디원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3주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많이 올라가서 면접에서는 저는 만족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모의 면접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합격하시게 된다면 잠시 한 일주일 정도 휴식하시고 바로 스터디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차보다 2차가 조금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었는데 2차는 스터디를 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공개된 채점 기준 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봐야 할 자료는 많고 또 체력은 소모되고 이러면서 2차가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 순서나 평가실 이런 개인적인 운 차이가 매년 얘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2차 준비 기간이 짧은데도 높은 등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1차 정승현 쌤 강의 들으면서 1차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차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1차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트레스 관리 또 하면서 또 적절한 휴식을 하면서 시험을 위한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지 건강한 수험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임용 물리가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승환쌤 강의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시험을 위한 해야 될 공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또 승현쌤이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임용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승현쌤 강의 활용해서 최적화된 공부하시고 1차에 고득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합격 수기 같은 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임용 카페에 보면은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 개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목표 그리고 습관 가지고 시험 때까지 쭉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보시는 분들 2025년도 최종 합격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